국민연금 개편, 정말 중요한 얘기죠.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다들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내 돈 진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?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.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네, 바로 이런 불안감에 답하기 위해서요.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연금 제로를 크게 손보는 말 그대로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. 이건 그냥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.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개혁안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도대체 뭐가 바뀌는지. 둘째, 왜 바꿔야만 하는지. 셋째, 이 모든 논의의 배경이 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뭔지.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? 당장 우리 월급 명세서부터 노후 계획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.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.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아예 법으로 딱 명시하겠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혹시 기금이 바닥 나더라도 국가가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책임지고 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법에 새겨 넣는 거죠. 이게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더 내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. 바로 보험료율인데요. 한 번에 확 올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지금은 우리 소득의 9%를 내고 있잖아요. 이걸 2026년부터 매년 0.5%씩 야금야금 올려서 2033년이 되면 최종적으로 13%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더 내는 만큼 더 받게 되는 걸까요? 여기 소득 대체율을 한번 보세요. 이게 뭐냐면 내가 평생 번 돈에 비해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비율인데요. 이게 41.5%에서 43%로 살짝 올라갑니다. 40년을 꼬박 부었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한 9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것 말고도 반가운 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. 아이를 낳으면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출산 크레딧. 예전엔 둘째부터였는데 이제 첫째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도 12개월로 늘어나고요.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도 훨씬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껴안는 따뜻한 제도로 바뀌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.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왜 바꿔야 하는 걸까요? 18년이나 가만히 있던 제도를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뜯어 고쳐야만 하는 걸까요? 그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. 지금 우리는 월급의 9%를 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돈은 내 평균 소득의 40% 수준입니다. 뭔가 이상하죠?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은 구조. 그러니까 이른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된 겁니다. 이 불균형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?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재정 균형을 딱 맞추려면 지금 내는 9%가 아니라 무려 20.7%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. 지금의 2배가 훌쩍 넘는 돈이죠. 이 어마어마한 격차,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빚의 크기인 셈입니다.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. 첫째, 방금 보신 것처럼 돈이 안 맞는 심각한 재정 문제. 둘째, 연금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각지대 문제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세대 안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입니다. 특히 이 사각지대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. 나중에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도 노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. 이건 단순히 돈이 모자란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뜻이니까요. 이 연금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시급하고 절박한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 얼굴을 마주해야만 합니다. 바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, 노인 빈곤율입니다.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43.4%.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나요? 바로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입니다.
그래프를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. 우리나라 43.4%, OECD 평균은 13.1%입니다. 3배가 훌쩍 넘죠. 길을 걷는 어르신 2분 중 거의 1분은 빈곤 상태에 있다는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반론이 있죠. 그래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집 한 채씩은 다들 갖고 계시지 않나 하고요.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집 같은 자산을 다 포함해서 다시 계산해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.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에요. 왜냐하면 집이 있다고 해서 당장 쓸 현금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. 한 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가 특정 세대에 집중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주로 1940년대나 그 이전에 태어나신 어르신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이분들이 한창 일하실 때는 국민연금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죠. 그래서 평생 일하고도 연금 혜택을 거의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? 결국 이 연금개혁이라는 건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이 개혁의 핵심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. 한쪽 저울에는 재정 안정성이 놓여 있습니다. 미래 세대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죠. 다른 쪽 저울에는 노후 소득 보장이 있습니다. 지금 당장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이 양쪽의 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것. 그게 바로 이 개혁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.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? 아니면 현재의 고통을 먼저 해결할 것인가? 이 정답 없는 질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, 그것이 바로 연금 개혁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?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